그랬다가 내 상품이 엉뚱한 데로 빠지고 나중에 쇼핑 가보니까 한 달 반 정도 팔았는데 없거나 엉뚱한 카테고리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테고리 정확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G마켓과 옥션에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제 이 조회수를 추출하시냐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많이 쓰세요? 보통은 이제 네이버에 광고를 네이버로 찾아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쵸. 현상인 거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사이트를 뒤져보는 게 그쵸.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에서는 검색 정확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카테고리에 뭐 등록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한 그 키워드를 G마켓과 옥션의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 뽑았을 거예요. 자, 그 각각의 키워드를 G마켓과 옥션의 검색 페이지에 쭉 검색을 하면 자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우리 판매자님들이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포커스랑 프리미엄 기준 자 우리 어디였죠?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검색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조회수 높은 키워드 추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요 하단에 보시면 자 비즈니스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광고라고 적혀져 있고요. 검색 광고 버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광고 시스템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도구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그 키워드를 자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검색을 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보여지고 뭐 관련 없는 이제 상품의 키워드들도 보여질 텐데요. 자 먼저 이 키워드의 조회수 높은 순으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 클릭해 주시면 조회수 높은 키워드부터 이렇게 쭉 차례대로 보여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랑 관련 없는 키워드는 빼고요. 나랑 관련된 키워드만 뽑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다운로드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 자 조회수 높은 순부터 이제 쭉 차례차례 자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나랑 관련 없는 그런 키워드는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자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 막 관련 없죠. 여기 되게 관련 없는 거 많이 나오죠. 시프트 스페이스 마이너스 좀 써주실래요? 네. 내가 안 써봤는데요. 아 진짜 시프트 스페이스 네. 네, 이게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없어져요. 잠깐 엑셀 교육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애주시는 게 굉장히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나랑 관련 없는 키워드들은 빼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키워드를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냐면 선풍기, 무선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냉풍기, 미니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목 선풍기, 목걸이 선풍기, 캠핑 선풍기, 무서운 선풍기. 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지금 현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풍기와 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검색어들이 이렇게 쭉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상품명을 이렇게 짜고 광고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카테고리가 이제 하나다라고 하니까 아 저거 그냥 다 조합해서 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지는 검색의 노출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것까지 가격 비교라고 하는 곳에 노출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과 이베이에서 검색한 것과 11번가에서 검색한 것과 쿠팡에서 검색한 값이 거의 동일해요. 이건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로그를 봤을 때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웬만해서 이게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판매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만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있지 않을까? 혹은 나만 또 찾을 수 있는, 나만 광고할 수 있는 막 이런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키워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조회수가 많은 곳에서 승부수가 나는 거고 그걸 내가 버리고 이런 곳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판매에서 뭐라고 이제 게임에서는 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좀 멀어져 있죠. 그렇죠. 멀어져 이미 있는 게임을 거죠. 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판매에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져 있다라는, 내가 약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더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우리가 잡았죠. 우리가 이제 찾은 조회수 높은 키워드 중에서 나랑 관련된 이 키워드를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고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라는 부분에 상품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스마일 배송이죠. 스마일 배송은 제외하고, 자, 우리 일반적인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키워드가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자, 여기에 있는 요 상품 클릭해 볼게요. 카테고리가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자, 이런 식으로 상위 5명의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선풍기로 아예 통일이 되어졌죠. 두 번째 키워드도 또 한번 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선 선풍기였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우리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셔서요. 자, 옵션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라는 부분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 스마일 배송 제외하고요. 여기 카테고리 또 봅니다. 자, 보니까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또 그 밑에 있는 판매자들 보면요,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계속 우리 카테고리를 보면요, 다 요 선풍기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지금 패턴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하나만 더 우리 검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대용 선풍기라고 또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휴대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이제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보니까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네, 마수 잠깐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풍기 소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분류가 이렇게 나오면 냉풍기, 냉풍 매트, 뭐 서큘레이터, 에어 커튼, 타워팬, 선풍기, 냉방기기 용품 막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계절 가전의 냉방기기에 선풍기에 딱 등록했을 때 이 선풍기가 묶어주니까 선풍기 검색 결과에 그 상품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큘레이터는 왜 나와? 라고 하면 그분들도 선풍기에 등록한 거예요. 서큘레이터에도 등록을 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등록해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속성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우선적으로 선풍기를 찍어주고 노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랑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 선풍기는 스탠드형 선풍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서큘레이터는 에어컨 바람을 순환시키는 공기, 원래 그 순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서큘레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선풍기 역할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풍기에 등록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모터의 출력이나 이제 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찾을 때는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를 이제 우리가 조회수 높은 걸 뽑아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키워드를 제가 한 번만 검색하지 않고 여러 번 검색을 했죠. 그쵸. 사실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조회수 기준으로 아까 뽑으셨던 맞아요. 그 네. 엑셀 앞에 있는 맞아요. 검색어는 다 다 쳐보셔야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주셔서 우리가 카테고리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상품 영역에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엑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검색어를 다 쳐본 거예요. 현주 강사님이. 제가 강의를 처음에 가르쳐 줄 때, 그리고 판매를 가르쳐 줄 때도 모든 사람한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도예요. 근데 이 검색어를 쳤을 때는 지금 죄다 선풍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검색 정확도라고 부르기가 애매해. 근데 진짜 검색 정확도는 어떤 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냐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이 영역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탠드형을 팔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선풍기가 먹히는 거죠.
그리고 무선 선풍기도 스탠드형 선풍기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이 선호도에 대한 기준이에요. 휴대용 선풍기로 검색어를 바꾸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보여지는 카테고리는 또 휴대용 선풍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냉풍기로 하니까 일반용 냉풍기예요. 그러면 냉풍기까지 가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스탠드형에 그 다음에 무선 선풍기야 혹은 그냥 일반 선풍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스탠드형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동일 카테고리로 묶이니까. 근데 내가 휴대용 선풍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선풍기다 등록해 놓고 이게 이쪽으로 노출이 될까 라고 한다면 약간 이게 애매한 부분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 상품명에다가 반드시 휴대용이라는 키워드를 또 쓰셔야 되고, 그거와 관련한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휴대용, 밑에 보니까 목걸이, 뭐 캠핑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목걸이 쪽으로 가면 약간 또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목걸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캠핑이나 휴대용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씩 더 섞어주면서 이게 네이버 쇼핑으로 나갈 때는 지마켓 옥션에서는 선풍기지만 긁혀서 나갈 때는 네이버의 어떤 봇이 이거를 휴대용으로 인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써줘갖고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에 나의 의도랑 전혀 관계없게 나는 휴대용 선풍기를 파는데 스탠드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상관없죠. 왜냐면은 선풍기랑 무선에서 먹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 카테고리의 판매자들이 등록하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이런 식으로 딱 묶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 분류가 막 돼갖고 여기는 이렇게 등록하고 여기는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죠. 해충 카테고리인가요? 해충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면 근데 이게 막 좀 조회수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충 카테고리에 예를 들어 이제 해충 카테고리 하지 말고 우리 벌레 퇴치기 카테고리. 벌레 퇴치기, 네. 벌레 퇴치기라고 이제 검색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연관된 키워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얘는 좀 G마켓에서 좀 카테고리 정확도가 좀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파생되는 이런 카테고리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연관 키워드 좀 잡아놨는데요. 모기 퇴치기라고 검색했을 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죠. 키워드 조회수 높은 거를 뽑아주신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고요. 쭉 내려가서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부분을 봐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는지, 또 그 다음 키워드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는지. 자, 이 모기 퇴치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다 요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돼요. 클릭했을 때 또 이렇게 똑같은 카테고리죠. 자,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검색했을 때는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이제 카테고리인데,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쓸 때 모기 퇴치기를 쓰시면서 벌레 퇴치기라는 키워드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카테고리인지 알기 위해서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또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벌레 퇴치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쭉 내려가서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부분을 보는 거죠. 카테고리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요. 계속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썼는지 쭉 이제 상위 5명의 판매자들을 보면서요. 나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카테고리가 맞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키워드 모기 기피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약간 검색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모기 기피제라고 검색해 주시면 어떻게 카테고리가 좀 쪼개지냐면 첫 번째 판매자는 달라졌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카테고리였는데 갑자기 출산 유아 안전용품에 유아 해충 퇴치 용품으로 바뀌었어요. 다음 카테고리를 또 한번 봤더니 이번에는 방충제래요. 또 그 다음 카테고리를 봤더니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카테고리인 거죠. 카테고리가 갑자기 요 3가지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카테고리를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 모기 퇴치 팔찌를 검색했어요. 이럴 때는 출산 육아 유아 안전용품에 유아 해충 퇴치 용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더 나오죠. 여기서는 모기 해충 퇴치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충 퇴치기라고 또 검색하면 다시 이 카테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키워드를 계속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자,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옥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키워드들을 다 검색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요 카테고리가 보여질 텐데요. 그 카테고리를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들 있죠? 이거는 키워드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밑에 이 검색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이 기피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G마켓은 기피제를 써도 되지만 옥션은 쓰면 안 돼.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네이버에 파생까지 생각을 하려면 목이랑 벌레까지는 오케이 맞잖아요. 근데 에어줄 스프레이로 기피제가 빠지죠. 그럼 내가 이거를 넣어도 되긴 해. G마켓에서 넣어도 되긴 한데 기피제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내가 넣는 순간에 네이버 쇼핑에 나가면서 뭘로 바뀔 가능성이 있냐면 에어줄 스프레이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쇼핑에서. 그리고 해충 퇴치기는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 같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같은 영역이 돼버린 거죠. 맞으니까 얘는 같이 가도 돼. 여기는 달라. 여기는 달라. 여기도 달라. 근데 내가 G마켓 옥션에서 판매할 거야. 이거 기준으로 가는 것도 맞겠지만 이 쇼핑에 긁히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가는 건데 근데 2.0 등록에서는 상품명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기피제나 뭐 이런 것들 좀 넣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 포춘기도 넣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돼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갖고 아까 등록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네이버용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 하나와 다 같이 넣어놓고 이제 표기할게요. 이렇게 노랑으로 네. 요렇게 요게 맞죠? 요렇게 표기했죠. 네. 이렇게 된 상품명으로 등록해 놓은 또 하나. 그래서 광고도 해보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의 어떤 트래픽도 좀 보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팔아야지 이 상품은 트래픽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무조건 이 밑에 있는 상품명, 이거 이제 현주 강사님이 미리 25자 여기 있는 기준으로 그냥 딱 쭉 짜본 거거든요. 이건 이제 G마켓 옥션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이버로 가져갔을 때는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씩 택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미 여기는 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스탠드형 판매자다라고 하면 내가 써야 되는 키워드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면 또 선풍기 안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개도 없고 무소음에 무선에 그쵸 스탠드형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보시고 저희가 네이버 화면을 막 띄워놓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 기준으로 해갖고 검색을 해보시고 쇼핑 영역의 상단에 탭도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쇼핑 더보기 눌러갖고 상품 속성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아, 저 상품이 왜 저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저게 잘 나가는 상품이었구나, 그리고 카테고리 기준이 저런 기준으로 빠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검색어랑 카테고리를 잘 선택하셔야지 여기에서 쓸데없는 25자밖에 못 넣는데 거기에다 키워드를 막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하는 게 사실상 판매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카테고리도 안 맞는데 그냥 막 넣는 거야. 그랬다가 내 상품이 엉뚱한 데로 빠지고 나중에 쇼핑 가보니까 한 달 반 정도 팔았는데 없거나 엉뚱한 카테고리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아,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까? 막 고민하고 고객센터 전화하고 해봤자 다시 등록. 네, 해결되는 게 없죠. 해결은 네. 다시 등록일 없어.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등록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꿀팁을 드린 거예요, 이거. 네.